글래스노드라는 온체인 분석 업체의 최근 보고가 핫합니다. XRP 가격이 2.15달러인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 보유자는 겨우 58.5%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무려 41.5%가 물려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XRP가 0.53달러였을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글래스노드는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24시간 동안 약 9억 5,72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어치 가까운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주목할 건 이 물량의 압도적 다수가 롱 포지션, 상승 베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청산액 1억 8천만 달러의 97.19%, 비트코인 청산액 6,929만 달러의 95.97%, 도지코인 청산액 2,800만 달러의 96.67%가 전부 롱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낙관론이 얼마나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지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말 랠리나 시즌별 고점이 곧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거 공식대로라면 이미 1, 4분기나 가을쯤에 고점을 찍었어야 할 XRP였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기약 없는 흥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대다수가 이제 좀 오를 차례다라고 기대하는 순간마다 다시 급락이 나왔죠. 반대로 끝났다라고 다들 체념할 때 굉장히 의외의 반등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이클이나 계절 효과가 이제는 기준점이 되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표면적인 해석에서 바로 시장 불안정을 진단하기 쉽습니다만 실상은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층이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 흐름의 변화입니다. 이제 시장은 예전처럼 알트코인, 소규모 토큰 위주가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자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승인 대기를 기다리는 ETF만 해도 150여 개나 되고 그중 상당수가 솔라나, 헤데라, 폴리곤 등 주요 알트 자산 기반입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장이 쏠림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코인데스크 20 지수만 봐도 비트코인이 29%, 이더리움이 22%를 차지해 압도적이고 솔라나 헤데라 같은 알트는 전체 0.2%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금 배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큰 손으로 분류되는 JP모건, 시타델 같은 기관들이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개인과 알트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금지 조작이나 게임스탑 사태를 봐왔던 세력으로 개인이 쉽게 이익을 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역사 제도적 배경으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화 중 하나는 2024년 말 이후 본격화된 기관 자금의 유입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돈이 몰리면서 정작 자본은 소수 대형 자산에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상품 신탁 주식 상장 기준 도입 이후 ETF 승인 절차가 빨라지면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비트, 이더로 유입되었는데 이는 되려 알트코인 약세를 부추겼죠.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도입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주목할 점은 이것이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500억 달러, 약 61조 원가 넘는 자금을 이미 모았고 총 시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트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주류 시장에서 소외된 모습입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봅시다.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가격 움직임 이상입니다. 앞서 말한 수치들은 XRP 보유 구조가 고가 매수자 중심이라는 신호죠. 예를 들어 전체 유통량 중 많은 비중을 약 3달러 안팎의 고점대 매수한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다수가 손실폭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선물 청산 규모는 시장 당심의 대가라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거의 1조 4천억 원어치나 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된 것은 다수가 더 오른다고 베팅하다가 한꺼번에 피습당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위험 구간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추가로 기술적 분석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짚어둬야 합니다. 이평선, 저항선 같은 지표들은 과거 소규모 플레이어 상대로는 잘 먹혔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큰 손들은 핵심 지지 저항대에서 일부러 가격을 흔들며 눈치 게임을 벌입니다. 일종의 트랩인 셈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는 값싼 매도를 하고 약한 맹점에서만 가격을 띄웁니다. 이런 패턴은 개인 투자자가 흔히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추세선이 깨지면 매수세가 무너진다고 보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그 허를 찌르는 움직임을 자주 합니다. 마치 시험 때 함정을 놓아둔 듯한 형국이죠. 따라서 데이터와 실제 시장 심리를 면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암호화폐 분야에 공신력 있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블룸버그 같은 기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총순 자산이 각각 59%, 22%를 차지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구조 아래에서는 개인이 무리하게 토픽 안 틀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산업 차원의 이야기를 굳이 붙이자면 눈여겨볼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의 움직임이 시장 판도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거론한 블랙록, 피델리티 외에도 JP모건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그레이스케일의 알트 ETF 출시 등 크고 작은 이벤트가 줄을 잇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전통적 기술 기업들이나 금융권 내 신규 서비스들은 거의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예컨대 대형 거래소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들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충전부터 대출 서비스까지 규모를 키우면서 상위 두 자산을 기본으로 비즈니스를 확장 중이죠. 이는 곧 자금을 나누는 비율이 비트, 이더 쪽으로 더 쏠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결국 투자를 한다면 이 주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한 매수 전략보다는 지금처럼 시장 구조 변화를 이해하려는 사고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봤을 때 첫 떠오르는 가설은 XRP는 추세가 꺾였구나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왜 고점 매수자가 많아졌을까를 생각해보죠. 아마도 SEC 소송이 끝나면서 XRP에 큰 돈이 몰렸고 그때 산 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최근 가격에서도 정리했을 겁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차트나 거래량 등을 추가로 봐도 실제로 9월 고점 이후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이 확인됩니다. 결국 판단은 새로운 돈보다 예전 돈이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가 되는 식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저는 늘 혹시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나를 검토합니다. 여기에 제 경험치와 정보, ETF 승인 기대, 글로벌 매크로 여건 등 더하면 종합적인 시사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큰 파도가 있는 시장에서는 한쪽으로 크게 베팅하기보다 위험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번지 점프하듯 한순간에 후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시된 펀더멘털 요소들, ETF 가속 등이 어느 정도 작용하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명확한 상승세보다는 변동성 장세, 즉 오르락 내리락 횡보로 체력이 길러지는 국면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역대 강세장도 대개는 큰 폭 조정을 찍은 뒤에 한참 동안 지루한 횡보를 거친 뒤 반등이 왔습니다. 지금 흐름도 유사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점점 더 기관 중심, 대형 자산 비중 확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취해야 할 시각은 한 가지 예시에 머무르지 말고 확장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즉 조만간 다가올 돌발 변수나 정책 변화에 대비하면서 시장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재구성될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매수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구조 변화와 세력들의 동선을 인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투자자는 유튜브에서 리플 CEO 얼굴로 꾸민 가짜 라이브 영상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XRP를 보내면 2배로 돌려준다는 허위 이벤트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사기겠지
하고 지나칠 법한 장면이었지만 최근 이 같은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 개발자 부문인 리플X는 공식 채널에서 가짜 라이브 스트림, 딥페이크 영상, 가짜 투자 캠페인에 주의하라며 리플 직원은 절대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즉 언뜻 보면 거대한 이벤트처럼 꾸며진 이 영상들은 모두 범죄 조직이 만든 가짜였던 겁니다. 많은 XRP 투자자들은 표면적으로 그저 해커가 장난친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리플 측의 이번 공식 경고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란 점을 시사합니다. 차트의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대거 몰려들자 사기꾼들의 활동도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사기 시도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과거 리플 CEO도 시장 랠리 때마다 사기꾼들이 공격을 강화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행진을 이어가던 지난 여름 XRP 역시 30일 만에 약 42% 급등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와 동시에 유튜브, SNS에서는 XRP 대박 이벤트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XRP가 주목받는 주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사기 행위가 발붙이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동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서 해커들이 리플 경영진 얼굴과 목소리를 거의 완벽히 모방하는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인터뷰 영상에 조작된 목소리를 얹거나 유명인, 가령 머스크, 바이든 등 얼굴을 끼워 넣은 가짜 가상화폐 홍보 영상이 뉴스처럼 퍼지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공식 채널과 일촌 사이인 가짜 계정들이 대중을 속이기 쉬운데 실제로 공격자들은 공식 계정을 흉내낸 SNS나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웹사이트 접속 시 리플 로고와 비슷하게 꾸며놓고 채팅창까지 띄운 뒤 지갑 복구 구문을 묻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대박 이벤트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신뢰를 교란시키는 복합적인 구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XRP 사기 급증은 몇 가지 주요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먼저 시장 전반이 호황을 맞아 신규 자금이 몰리면서 사기꾼들의 먹잇감도 늘어났습니다. 한편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툴과 SNS 플랫폼의 발전으로 고퀄리티 가짜 영상을 손쉽게 만들고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식 소식과 가짜 뉴스를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리플 측은 어떤 리플 직원도 XRP 전송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리플 CTO와 CEO도 해당 가짜 영상을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 리플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자사 홈페이지나 검증된 SNS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은 항상 정보 출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면 리플이 보내면 2배 같은 이벤트를 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기 시도는 과거에도 리플의 법적 승소나 주요 행사 뒤에 반복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SEC 소송에서 승소할 때마다 해커들이 유튜브 등에서 가짜 승리 기념 에어드랍을 광고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리플 스웰 컨퍼런스 글로벌 블록체인 행사 직후 가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짜 방송에는 리플 경영진을 사칭하거나 허위 발표 장면을 삽입해 XRP 보내면 돌려준다는 내용을 흘렸고 실제로 이를 믿고 XRP를 보낸 투자자들은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립스틱을 뒤집어도 리플 공식 로고와 스웰 연사 공개 발표 영상을 잘 비교해봐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번 사기 급증 현상은 크립토 시장의 일반적 역동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약 9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사칭 사기 피해만 약 23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이 많고 주목받는 자산일수록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XRP의 기술적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지갑키를 안전하게 지키는가 여부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가짜 웹사이트의 리다이렉트에 시드 구문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해킹한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뢰감을 쌓은 뒤 투자금을 빼가는 방식이 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리플의 공식 발표를 진짜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해커가 만든 가짜인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플은 사기 피해를 경계하면서 XRP를 보내는 이벤트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일련의 가짜 영상과 방송은 모두 이 원칙을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때 연일 언론을 타던 XRP ETF나 리플의 투자 일치 소식과 같은 호재 속에서 이런 가짜 소식들이 혼재되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11월 중순 첫 미국 현물 XRP ETF 상장이 이슈가 되면서 거래 당일 하루에 무려 5,800만 달러어치의 ETF가 거래됐고, 시장에서는 이미 XRP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1억 4,900만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그 상승세를 금세 반납하며 2.55달러에서 다시 2.25달러대로 빠르게 되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많은 고래들이 ETF 출시 직전 수백만 XRP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고, 동시에 신규 지갑 가입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관과 트레이더들은 ETF 기대감에 미리 매수했다가 정작 상장되자마자 일부를 팔아 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이런 단기 급등락은 과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출시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 기술의 발전과 시장 움직임은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상 XRP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요동친 거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실전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XRP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XRP는 시총순위 3위의 메이저 코인이고, 최근 ETF와 투자일치로 기관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자산입니다. 절대적인 역사 기준으로는 2018년 말 3.84까지 찍었던 걸 감안하면 현재 2대 중반은 아직 완전히 최고점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일 뿐입니다. 실제로 올해 11월 1일 시점 기준 XRP는 대략 2.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주요 온체인 지표는 여전히 건전합니다. 둘째, 온체인 데이터, 트랜잭션 수, 고래 매집 매도 현황 등 길을 검토하면서 가설 검증 과정을 밟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고래들의 매도는 곧 차익 실현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줬고, 신규 지갑 급증은 여전히 신규 진입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ETF 출시는 분명 큰 이벤트였지만 기대 심리가 과도하게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감정과 기대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를 경계하면서도 기술과 규제 변화가 자산의 장기적 가치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름대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고이 기술 오류로 XRP 원장이 잠시 마비됐을 때조차 네트워크는 곧 안정화됐고, 리플은 지난달 5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사업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런 동향이 결합하면 장기적으로 XRP 생태계는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시사점은 결국 신중함과 정보 검증입니다. 투자 심리가 극도로 예민해진 때일수록 소문과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투자자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에어드랍 영상이나 성금 유도 링크는 AI 기술로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니 언제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너무 좋아 보이면 대부분 사기라는 원칙을 되새기고 있으며, 거래 전 지갑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등 절차를 생략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XRP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분간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 시도는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는 평소보다 더 경계심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과 규제 소식이 나올 때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 이벤트가 진짜인지 공식 발표인지를 가려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곧 투자자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이번 사태가 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리플, XRP와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꽁처럼 높게 잡더라도 그 목표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은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리플의 목표 가격을 말할 때 1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큰 숫자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십니다. 사실 이런 희망은 투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올 수는 있어도 쉽게 빠르게 찾아오는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단기간에 갑자기 훅 올라오는 드라마틱한 그림을 기대하는 건 시장의 본질을 조금 과하게 낙관하는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가격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그 가격이 오기 전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만 원에 매도하기를 정했다면 1만 원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리고 비중을 안정적으로 키우면서 미래의 결과를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그 순간의 시장보다 지금부터 쌓아온 나의 준비 과정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마라톤과도 비슷합니다. 완주 시간이 목표라면 레이스 당일보다 그 전날까지의 훈련이 훨씬 중요하듯이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때 기쁘게 웃을 수 있느냐는 그 전에 내가 평단을 다듬고 비중을 조절한 시간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목표가에 맞춰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결국 승자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오늘의 현실을 성실하게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준비해서 가야 나중에 목표점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진짜 잘해냈구나 라는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투자입니다.